다만 본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단순히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과 본부가 그 계약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지점 원장님들이 본부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개원 입지를 분석해주겠다, 개원 준비와 인허가 절차를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직원 채용과 교육을 다 지원하겠다, 브랜드 광고,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전산 시스템, 상담 시스템, 구매 시스템, 진료의 모든 경영 업무를 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 계약이 시작된 이후에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계약 전에는 대규모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정작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본부가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지 않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부가 이 지역에서는 월 매출이 최소 얼마 이상 나온다, 특정 검색어는 항상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본부가 단순한 경영 지원이나 컨설팅을 넘어서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진료 가격의 결정, 환자 상담, 의료장비 구매, 거래업체 선정, 매출 계좌 관리 등 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운영사항을 본부가 사실상 결정한다면 지점 원장은 계약상 권한 침해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본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단순히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과 본부가 그 계약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료기관의 매출은 입지나 의료진의 진료 역량, 직원의 응대라든지 경쟁 의료기관이 얼마나 설립이 됐는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본부의 계약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약속을 했고, 또 그리고 그런 의무들이 계약서, 제안서, 이메일, 카카오톡, 녹음 자료 등에 명확히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것들을 본부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때 비로소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병원 지점이 본부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크게 3가지 정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상의 의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그 지원이 단순한 홍보 문구나 기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계약상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확인한 것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무를 위반한 정도입니다. 본부가 계약상 의무를 진짜 약간 미흡하게 이행한 정도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가 없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시정 요구 기간이라든지 최고 기간, 해지 통보를 위해서 이행해야 될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일단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본부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한 뒤 그 시정 기간에도 전혀 시정이 안 될 때 그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부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지점이 먼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거나 브랜드 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오히려 지점 측에서 채무 불이행 사유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실제 사건을 맡게 되면 저희는 먼저 계약서를 검토하고 제안서, 대화 내용, 광고 집행 자료, 업무 보고서, 세금 계산서, 정산 자료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위반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소송이 이르기 전에 합의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고 정말 손해가 쌓여간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점 원장들이 본부를 상대로 자주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가맹사업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MSO라는 본부가 존재하고 각 지점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비슷한 인테리어와 홈페이지, 상담 방식이라든지 서비스 절차가 상당히 유사하고 본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점 입장에서는 동일한 브랜드를 쓰고 본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니까 이 자체가 가맹사업이 아니냐, 근데 왜 너네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점 입장에서 해지 사유를 검토할 때 어쩔 수 없이 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꼬투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수많은 네트워크 본부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지만 때때로는 지점 원장 측에서 해지 사유를 찾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본부가 제공한 서비스 중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점 원장들이 얻은 아이디어, 힌트가 뭐냐면은, 가맹사업과 유사하니까 이 법의 위반 여부를 주장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합법적으로 내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이런 주장이 인정되면 본부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상당히 크게 늘어납니다. 정보 공개서 등록해야 되고, 가맹금 예치해야 되고, 광고, 판촉 피해 지태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되고,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는 등 가맹사업법상의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판례의 주기적인 태도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의료업계, 그러니까 네트워크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주된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가맹사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된 서비스에 대해서 통일과 통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행위라는 거는 각 지점마다 다른 원장과 페이닥터들이 서로 다른 의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건도 네트워크 병원의 가맹사업 관련된 정보 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 해석 요청을 하면 전면적으로 100%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의료행위를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으로 회신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로 고발을 당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한 건도 유죄가 나온 사건이 없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라든지 판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주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였어요. 저희가 최근에 수행했던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건 중에는 본부 대표원장이 다른 지점의 전자 업무 기록에 접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알려지고 언론에도 보도된 병원도 가맹사업법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본부 대표원장이 지점의 진료 기록에 임의로 접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점 의료진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원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특정 환자의 진료 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료 내용을 분석하거나 교육한 사실은 확실히 있었고요. 이런 사정이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조금 확대 해석이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부가 각 지점의 진료 기록에 임의로 접근했다. 그리고 본부가 각 지점의 의료행위에 관여했다. 그 의료행위 내용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의료법 위반과 함께 일반적인 브랜드 네트워크보다 더 강한 통제 정도가 인정된다고 평가되었고, 이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었던 거죠. 다만 이 사건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특수한 사실관계가 전제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만을 이유로 모든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가맹사업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절대 없고, 본부가 실제로 각 지점의 진료 행위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해당 관여가 교육이나 지원 범위를 넘어서 실제로 의료행위 자체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본부가 진료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판례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